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소처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쿵 짓눌리는 느낌이 든다면요? 혼자 있는데 숨이 턱턱 막히고 식은땀이 줄줄 흐른다면 말이에요.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정말로 생사를 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이수연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심장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심장마비는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오지만 단 10분의 골든 타임만 잘 활용하면 생존 확률이 쑥 올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며칠 전에도 75세가가 되시는 환자분이 혼자 집에서 심장마비 증상을 겪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평소에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으로 침착하게 대처하셔서 병원에 무사히 도착하셨고, 지금은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공놀이를 즐기고 계시거든요. 정말 다행이죠?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밀 무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50대 이후부터가 더 위험하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병원에서 만나온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50대에서 70대 사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거의 비슷해요. 선생님, 저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미리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다만 그 신호를 놓쳤을 뿐이죠. 특히 우리나라 50대 이상 분들은 참 대단하세요.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시고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오셨잖아요. 자녀들 키우시느라 평생 자신보다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오셨고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자신의 건강을 챙기셔야 할 때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고 계시죠? 콜레스테롤 약도 함께 드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런 약들을 드신다는 것 자체가 심혈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알아두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68세 되시는 할머니셨는데 어느 날 저녁 드라마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셔서 소화제를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더 아프고 숨도 가빠지니까 그제서야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대요. 다행히 그 할머니는 평소에 제가 하는 건강 강의를 들으러 오셨던 분이라 제가 알려드린 응급처치 방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셔서 큰일을 면하셨거든요. 지금도 매주 병원에 오셔서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65세가 되시는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새벽에 갑자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프다고 응급실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대단했던 게 아프면서도 차근차근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대처하셨더라고요. 덕분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셔서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 정말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하구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그때 찾아볼 여유가 없거든요. 평소에 미리 알아두고 계셔야 해요. 사실 심장마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드라마 같은 장면을 떠올리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좀 이상하네, 소화가 안 되나 하는 정도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심각성을 못 느끼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40년 동안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어요. 바로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조금만 일찍 대처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죠. 심장마비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제때 적절하게 대처하시면 완전히 회복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 심장마비를 겪으셨지만 지금은 등산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심지어 마라톤 대회에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초기 대응을 정말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생존 비밀을 공개하려고 해요. 이건 제가 4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실전 노하우거든요. 의학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오직 현장에서만 터득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생존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응급 상황 대처법은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부부끼리, 형제 자매끼리, 그리고 자녀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언제 누가 이런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가족이 응급처치를 잘해서 생명을 구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초기 신호들이 있거든요.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초기 신호들이 있거든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 몸은 미리 경고를 보내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가슴 중앙의 무거운 통증이에요.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표현이 가슴 위에 덤벨이 얹힌 느낌이라고 하시거든요. 이 통증은 15분 이상 계속되거나 왼팔이나 턱, 목으로 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당뇨병 환자분들은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을 겪을 수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꺼움, 어지럼증, 숨이 차는 느낌, 심지어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심한 피로감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 제가 치료했던 60세 박진수 씨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갑자기 숨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혹시 소화불량인가 하셨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즉시 소파에 앉으셨거든요. 이 선택이 그분의 생명을 구한 첫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건 뭘 하시든 즉시 멈추세요. 설거지를 하고 계시다면 접시를 내려놓으시고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러닝머신을 멈추세요. 심장이 이미 비상벨을 울리고 있는데 더 일을 시키시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평소 협심증으로 혈관 확장제를 처방받으셨다면 이게 여러분의 생명줄이에요. 혀 밑에 넣고 녹이세요. 1분에서 2분 안에 혈관을 확장해서 심장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드실 수 있어요.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라면 한 알을 씹어서 드세요. 혈전을 막아서 심장마비 진행을 늦출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위궤양이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제발 옆집 아저씨 약을 빌려서 드시는 일은 하지 마세요. 제가 치료했던 70세 최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빨래를 널다가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셨대요. 혈관 확장제를 혀 밑에 넣고 2분을 기다리셨더니 통증이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이 간단한 행동이 그분을 병원까지 버티게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약은 항상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세요. 집에만 두겠다는 건 생명줄을 금고에 잠그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세 번째로 심장마비는 절대 망설일 시간이 없어요. 골든타임 90분 안에 혈관을 뚫어야 심장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119에 전화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어요. 심장마비 의심돼요. 가슴 아프고 숨이 차요. 주소는 어디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65세 김민재 씨는 가슴 통증을 근육통이라고 생각하며
20분을 참으셨다가 결국 119에 전화하셨어요. 다행히 병원에서 시술받고 건강해지셨지만 그 20분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아시겠죠? 전화할 때는 휴대폰 충전 상태를 확인하시고 통화를 계속 유지하세요. 구급대원의 질문에 침착하게 답하셔야 해요. 나이,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은 금물이에요. 네 번째로 심장마비는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문이 잠겨 있으면 구급대원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현관문과 대문을 열어두시고 애완동물이 있다면 방에 격리해 주세요. 72세 오미란 씨는 심장마비 증상을 느낀 후 119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두셨어요. 의식을 잃기 직전에 이 행동 덕분에 구급대원이 3분 만에 도착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거든요. 스마트 도어락을 사용하신다면 비밀번호를 가족에게 미리 알려두시고 평소 열쇠 위치도 공유해 두세요. 문 하나가 생사를 가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생존 자세예요. 최적의 자세는 바닥에 눕는 거예요. 다리를 약간 구부리고 무릎 밑에 베개를 놓으세요. 호흡이 너무 곤란하시면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시면 돼요. 소파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제가 치료했던 68세 정우철 씨는 화장실에서 증상을 느끼고 거실 소파로 이동해서 반쯤 앉아서 버티셨어요. 이 자세가 호흡을 편하게 하고 심장 부담을 줄여드린 거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엎드리거나 계단에 앉는 거예요. 조이는 옷도 풀어주세요. 넥타이나 벨트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담요로 체온을 유지하시고 시계나 목걸이도 제거해 주세요. 여섯 번째로 119에 신고한 후에 가족이나 이웃에게 간단하게 연락하세요. 심장마비 의심돼요. 119 불렀어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74세 이정옥 씨는 아들이 멀리 살아서 119 신고 후 이웃에게 전화하셨어요. 이웃이 곁에 살 있어준 덕분에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침착할 수 있으셨거든요. 휴대폰에 응급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 두시고 현관에 연락처 메모도 붙여두세요. 너무 많은 연락은 체력 낭비니까 한두 명 정도로 충분해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호흡법이에요. 심장마비는 산소 부족 상태거든요. 4-6 호흡법을 사용하세요. 코로 4초 동안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배가 움직이는 복식 호흡으로 산소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거거든요. 67세 한미영 씨는 평소 요가로 익힌 호흡법을 적용해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의식과 맥박을 유지하셨어요. 담당 의사도 호흡법 덕분에 살았다고 칭찬했을 정도였거든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움직이거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질식 위험이 있거든요. 강한 기침도 혈압을 올릴 수 있으니 피하세요. 토할 것 같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리시고요. 이 7단계를 정리해보면 멈추기, 약 복용, 119 신고, 문 열기, 자세 잡기, 연락하기, 호흡하기예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시면 위험하니까 지금 메모해 두세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줄이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7단계는 단순해 보이지만 제가 40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임상 경험과 실제 생존 사례들이 모두 담긴 생존 비법이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평소 준비거든요. 이제 보너스로 생명을 지키는 황금 설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 의료 정보 설정이에요. 아이폰을 사용하신다면 건강 앱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신다면 응급 정보에 혈액형, 복용 중인 약물, 알레르기, 응급 연락처를 미리 입력해 두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데 폰이 잠겨 있어도 구급대원이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치료했던 75세 강동수 씨는 이 설정 덕분에 목숨을 구하셨어요. 구급대원이 휴대폰을 통해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맞춤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만약 이 정보가 없었다면 치료 과정에서 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었어요. 또한 집 안 곳곳에 응급 연락처를 적어서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 전화기 옆, 현관문 안쪽에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에서는 평소 외우고 있던 번호도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준비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평소 드시는 혈관 확장제나 아스피린 같은 응급 약물은 여러 곳에 나눠서 보관하세요. 침실, 거실, 부엌, 그리고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도 하나씩 넣어두시면 좋아요. 약의 유효 기간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정말 소중해요. 평소에 옆집 어르신들과 안부를 주고받으시고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를 정해두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화분에 물을 주거나 저녁에 불을 켜는 시간을 정해두시는 거죠. 이런 작은 신호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웃 간의 정이 많이 없어진 게 안타까워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서로 챙겨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에요. 실제로 이웃이 이상함을 느끼고 신고해서 생명을 구한 사례들이 정말 많거든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예방이 바로 최고의 치료거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꾸준히 관리하시고 금연은 필수예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단도 정말 중요하고요. 40세 이상이시거나 가족력이 있으시다면 정기적인 심장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거든요. 몸이 아픈 후에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취미 생활을 하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운동도 갑자기 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의 체력에 맞게 천천히 시작하세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정보들을 가족들과 꼭 공유하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로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자녀가 알려준 응급처치법으로 생명을 구한 경우가 정말 많아요. 또한 이런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면 안 되거든요. 형제 자매들, 친구들과도 함께 나누세요. 언제 누가 이런 상황에 처할지 모르니까요. 내가 아는 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정말 멋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런 응급 상황을 가상으로 연습해 보세요. 실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만약에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역할극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짠 음식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보내드리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준비된 생존자예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신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길 바라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족의 건강도 함께 챙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7단계를 잊지 마세요. 멈추기, 약 복용, 119 신고, 문 열기, 자세 잡기, 연락하기, 호흡하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지침이에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